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 네, 오늘이 3주차 강의가 되네요. 3주차 강의.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임신과 출산, 이와 관련해서 먼저 학습 내용은 임신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신의 진행 과정, 또 아울러서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로 임신의 정의 및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현상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출산으로 이어지는 임신의 진행 과정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임신, 여러분들한테 누가 임신이 뭐야? 라고 물으면 사실 머릿속으로는 대충 그림은 그려지는데 쉽게 이야기하기가, 그쵸?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먼저 임신이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임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소에서 배란된 성숙한 난자와 그리고 남성으로부터 배출된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해서 태아로 발육하는 일련의 과정, 요것을 우리가 임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의 난소로부터 배출이 된 배란 과정과,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남성으로부터 배출이 된 정자, 그래서 배란을 통한 난자와 또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이 수정은 주로 이제 나팔관이라고 하는, 또는 수정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자궁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착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난소로부터 배란이 되죠. 배란이 되면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 또는 가까운 시기에 남성으로부터 배출이 돼서 질내로 유입이 된 정자가 쭉 이동을 해서, 그래서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면, 그 수정된 수정란은 다시 요 수정관을 통해 가지고 난관을 통해서 요 바로 자궁에 착상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대략 한 이틀 정도 수준의 저 수정란이 이제 두 개로 세포 분열을 하게 되고요. 한 3, 4일 정도 되면은 한 4개 정도의 세포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해서 대략 사람마다 조금, 또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수정된 후 일주일 조금 지나면 한 8일에서 9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궁에 착상을 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태아로 발육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임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임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우리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성스러운 그런 과정인데요. 이러한 과정들과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민망한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남녀가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과정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성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요 그림은 민망해 보이긴 하지만 덴마크의 1971년도에 유아들을 위한 그런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을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또는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나눈 과정까지 이렇게 어린이들이 보는, 어린이라고 그럴까요? 유아가 보는 유치원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남성으로부터 여성으로 정자가 유입이 되고 하는 과정을 갖다 이렇게 정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난자와 건강한 정자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배출이 되는 그런 정자는 주로 남성의 고환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일회 사정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정자의 수는 대략 3억에서 5억 마리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자의 평균 수명일은 보통 한 3일 정도. 그러나 여성의 질내에서는 조금 더 정자가 생존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질내에서는 6시간 정도 생존을 하지만 자궁이나 나팔관에서는 최대 48에서 72시간. 그러나 우리 건강한 청년들인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길게는 뭐 일주일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기는, 요 정자의 크기는 100마리를 갖다 길게 늘어 놓으면 한 바늘구멍 정도를 통과하는 바늘구멍 정도 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정자들이고요. 정자의 그림을 그래서 머리 부분과 몸체 부분, 또 꼬리 부분은 이렇게 이동해 가는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서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난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난소는 좌우에 이렇게 이제 포진을 하고 있고 난소의 크기는 대략 주먹 크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난소로부터 배란이 된 난포의 성숙으로 월 1회 파열이 되면서 배란이 되는데요. 교대로 배란이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오른쪽에서 배란이 됐으면 다음 달에는 왼쪽에서 교대로 하나씩 난자가 배출이 되는데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한 개씩 배출되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2개가 배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란성 쌍생아가 둘 다 수정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발육이 된다면 그렇게 이제 출산이 되게 되겠죠. 이 난자의 경우는 크기가 대략 한 0.2mm 정도. 0.2mm 정도 되면은 아마 우리 육안으로도 아주 작은 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평균 수명 시간은 보통 하루 정도. 그러나 건강한 여성으로부터 배란이 된 그러한 건강한 난자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틀 또는 뭐 한 3일 정도까지도 생존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난자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가운데 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조면 소포체라든가 또 난항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난자고요. 자, 그렇다면 건강한 남성으로 배출된 건강한 정자와 또 건강한 여성으로부터 배란이 된 건강한 난자가 수정이 됐다. 수정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자궁벽에 이제 착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자궁벽에 착상이 돼서 정상적으로 발육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임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임신이 되면 어떠한 그런 이제 징후가 나타나냐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월경이 중단이 되죠. 우리가 생리라고도 보통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월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경이 규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 이번 달 월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정일보다도 10일 이상이 지나면 10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월경이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임신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월경이 중단되는 경우는 임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연이 되거나 또 중단이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임신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월경이 중단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가슴의 변화가 일어나죠. 가슴이 약간 이제 유선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기 위해서 준비가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질 점막이 이제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약간은 짙푸른 보라색 또는 약간 붉은색 그런 형태로 질 점막이 이제 바뀌게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색깔을 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요거는 조금 이제 임신이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서 태아가 발육을 하는 어느 정도 시기가 돼야 되는데요. 임신 12주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이제 복부가 아랫배가 약간 볼록해지는 조금 이렇게 빵빵해진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임신 16주에서 20주 정도 되면은 이제 태아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인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임신의 이제 징후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진단을 하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을 통해서 임신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임신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검사의 경우에는 임신이 되면 여성의 몸으로부터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냐면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HCG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인데요. HCG는 휴먼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이제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일단 임신이 되면 요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피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보통 수정이 되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확인이 가능하고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수정이 된 2주일 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리가 벌써 한 2주가 지났는데도 없다. 그러면 그때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질식 초음파 검사인데요. 최종 월경일로부터 4주에서 5주 정도가 지나면 질식 초음파를 통해서도 벌써 이 자궁벽에 착상이 돼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러한 것들이 흔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건강한 이제 임신 단계는 크게 이 호르몬 검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태기라고 그러죠. 임신 테스트기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요. 두 줄이 나타나는 그런 유형도 있고요. 또는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되는데 플러스로 표현되는 그런 이제 임신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유형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임신 테스트기로 보통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임신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상태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테고요. 네, 건강한 임신은 크게 세 가지라기보다는 3단계로 나눕니다. 임신 기간은 보통 9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38에서 40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13주씩 끊어서 3개 정도의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13주 보통 이제 달로 치면은 석 달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전 어르신들은 임신이 뭐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10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력의 경우에는 가장 긴 달이 30일, 짧은 달은 29일이잖아요. 양력의 경우는 30, 31일이라서. 그러니까 벌써 10일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차이를 갖다가 이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음력으로는 10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첫 3개월의 발달은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접합자로부터 발생이 시작이 돼서 이것이 배반포로 발육이 되고 이것이 수정 후 일주일에는 어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벽에 착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경 주기로부터 9 내지 10주 정도가 되면은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수정 후 2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태아가 1에서 2.5cm 길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관이라든가 팔다리, 눈, 손가락, 발가락 나타나고요. 3개월 정도 된 태아는 7에서 8cm 정도. 간이나 신장, 또 폐와 같은 내부 장기가 발달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거치기 때문에 요 첫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그러니까 어떤 그 엄마의 엄마의 이 신체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육하느냐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 초기 굉장히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임신 중기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우리 보통 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태아의 성을 갖다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이 되고요. 손톱, 눈썹, 속눈썹 이러한 신체의 외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피부에 솜털도 나타나게 되고요. 4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태동을 갖다가 엄마가 느끼게 됩니다. 산모가. 5개월 말에는 태아의 체중이 450g 정도. 또 머리털, 피하 지방들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서 웬만한 그런 이제 태아로서의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갖춰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임신 중기, 즉 한 5개월 정도 때 조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그 기간이 단축되고 있어요. 5개월 아니라 5개월 전이라도 바로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살려내기도 합니다. 임신 말기는 7에서 9개월 정도 보는데요. 7개월이 1.8kg 정도. 출생 시에 보통 한 3kg 정도 이제 보통 보고 있는데 전후로 피부에 솜털이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자라고요. 태아가 태아 기름막이라고 하는 크림과 왁스로 이제 둘러싸여서 그래서 이제 보호받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임신 과정은 크게 3개의 단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태아들이 정상적으로 발육하는 즉 엄마의 자궁벽에 착상이 돼서 태반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궁벽에 부착한 태반 그리고 태반의 확대도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태반으로 이어지는 모체와 태반의 어떤 순환고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순환고리는 바로 모세 혈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순환고리 사이에서 영양물질, 산소, 배설물 이런 것들을 엄마하고 교환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의 어디를 통해서? 바로 배꼽을 통해서요. 배꼽을 통해서 영양들이 이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끊임없이 모체와 태반과의 어떤 영양 공급, 산소 교환, 배설물 교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정상적인 그런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성장을 통해서 언제쯤 우리 출산을 하게 되죠? 제가 요 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그 신비로운 이런 임신 과정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요 영상은 2018년 한 5년 정도 됐네요. 2018년에 우리나라 여름 날씨 너무 뜨거웠어요. 한 달 이상 30도 이상 지속됐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그냥 삐약삐약대고 태어납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연합뉴스에 나왔었던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요. 2018년에 여름 날씨, 강릉의 여름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겠지만 이때 바로 35도가 지속되는 날이 거의 4주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달걀, 우리가 먹는 달걀의 경우 유정란, 예, 암컷과 수컷이 정상적인 그런 교미를 통해서 생성이 된 유정란의 경우는 이제 암탉이 잘 부화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 따뜻한 온도, 습도 이런 것들만 맞춰주면은 이제 소위 난생 그런 이제 생물들의 경우에는 부화가 돼요. 그런데 그때 너무 날이 덥다 보니까는 윗집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골개를 키우던 이분이 준 달걀을 갖다가 베란다에 놨었는데요. 너무 이게 지속이 되니까 너무 뜨거운 날씨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병아리가 태어난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우리 뉴스로부터 이제 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병아리, 예, 병아리의 경우 대략 한 4주 정도 그런 정도의 부화 기간을 거쳐서 이제 태어나는데요. 요거는 이제 난생인 경우고요. 알을 통해서 나는 경우고. 자, 보통은 우리 동물의 경우 임신기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완동물로도 키우는 저 햄스터의 경우가 2주 정도면 임신한 지 2주 정도면 벌써 태어난대요. 출산이 된답니다. 그리고 예, 쥐의 경우가 3주.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번식력이 굉장히 이제 왕성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많이 키우시는 개 또는 고양이, 예, 이런 경우가 한 60일 정도, 예, 그런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고양이, 예, 여기 있죠, 64일. 그리고 예, 조금 큰, 예, 이제 고양이가 64일. 그리고 이제 큰 동물의 경우가 더 이제 임신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으니까 9개월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상고 27, 270일 정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266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대략 한 40주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38주에서 40주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임신 기간을 갖다 가지는 것이 소예요. 그래서 소의 경우가 굉장히 인간하고 친숙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또 밍크고래라든가 더 커다란 개체인 경우에는 더 오랜 그런 임신 기간들을 갖다가 갖게 됩니다. 임신 기간 중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유형 중에는 몇 개로 우리가 그 명칭을 갖다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정상적인 그런 출산일보다 훨씬 일찍 이렇게 이제 그 밖으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갖다 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산, abor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최종 월경일로부터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료돼서 그래서 이 태아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 태아가 여성의 몸 밖으로, 산모의 몸 밖으로 배출이 돼서 임신이 종료되는 이런 경우를 유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최종 월경일로부터 20주 정도가 경과한 후에 만삭 이전에 임신이 종료되는 이런 경우는 조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reterm. 조산의 경우는 대부분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삭이 최종 월경일로부터 38에서 42주. 그래서 조금 늦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일찍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략 한 플러스 마이너스 2주 정도 전후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만삭인 경우는 이제 풀 텀. 그리고 최종 월경일로부터 42주가 지났는데도 임신이 지속되고 태어나지 않는 경우, 출산이 안 되는 경우를 지연 임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연 임신은 포스트 term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임신 기간에 따른 그런 이제 분류를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언제 정상적으로 그럼 출산을 하게 되는지, 분만 예정일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예, 분만 예정일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EDC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expected 예상이 되는 date 날짜라는 거죠. of confinement 즉 분만이 예상이 되는 날. 그래서 분만 예정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는 최종 월경일. 이번 달에 이제 생리가 없어요. 월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난달에 월경, 생리를 갖다 마쳤을 거 아니에요. 그 최종 월경일로부터 더하기 1년을 더합니다. 1년을 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달, 예, 달은 석 달을 뺍니다. 예, 햇수로는 1년을 더하지만 달수는 석 달을 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날짜로는 거기에다 다시 7일을 더하게 됩니다. 요것이 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분만 예정일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갖다 하나 들었어요. 오늘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수업일이 2023년 9월 19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뭐를 기준으로? 최종 월경일이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다음 달에 이제 생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신을 안 했다면 생리가 있어야 되는데 생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주가 지났는데도 생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임신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했더니 임신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분만 예정일이 언제일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다음 달이에요. 10월쯤 된 거예요. 예. 10월 한제 그러니까 말쯤 됐겠죠. 예. 그래서 10월 말이 지나서 11월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최종 월경일이 오늘 2023년 9월 19일인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분만 예정일이 얼마냐? 예. 2024년 언제일까요? 햇수로 1년을 더하라 했으니까는 일단은 2024년 9월 19일. 그런데 달수는 석 달을 빼라고 그랬으니까 2024년 6월 19일. 그쵸? 석 달을 빼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다시 날짜는 7일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2024년 6월 19일에다가 7을 더하면은 26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만 예정일은 2024년 6월 26일이 분만 예정일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임신 기간은 수정 후로부터 266일 만에 분만을 하는 걸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임신 기간이 이렇고 분만 예정일이 이런 정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분만을 하게 되면은 분만 갑작스럽게 그냥 턱 나타나느냐, 출산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분만의 징조가 있어요. 분만의 징조는 분만 진통의 임상적인 발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슬은 영어로 show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즉 병원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중 자궁경관에 있던 점액질 분비물 이런 것들이 약간의 혈액이 섞인 상태로 질 밖으로 이제 분비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 우리가 이슬이 비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요 경우에는 분만 진통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몇 시간 정도 후에는 또는 수일 내에는 이제 분만할 것이 예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이슬이 비친 후에는 이제 분만 진통이 규칙적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굉장히 텀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한 시간 만에 한 번씩 진통이 되다가 그 다음에 그게 짧아져가지고 40분에 한 번씩 또는 30분에 한 번씩 점점 짧아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굉장히 짧은 그런 이제 산통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리고 분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분만의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1기, 2기, 3기. 1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자궁 수축으로 자궁경관이 이제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열려서 한 10cm 정도로 자궁경관이 열리게 되고요. 4시간에서 7시간 소요가 되죠. 이렇게 자궁경관이 서서히 열리게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통인 거죠. 이게 4시간에서 7시간 소요가 됩니다. 4시간에서 7시간 동안 그 통증을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배 아파서 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거고요. 2기는 자궁경관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개대가 된 후에 분만까지의 기간이 2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분만 과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3기가 태아가 다 분출이 되고, 즉 엄마의 뱃속을 갖다 빠져나온 후에는 이제 태반이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의 기간이 우리가 3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1기가 자궁경관이 완전히 벌어져가지고 이제 자궁경관을 갖다 태아 머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시기. 2기가 태아가 질을 통해서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 시기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2개가. 그리고 3기가 완전히 이제 태아는 다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자궁 내에 남아 있었던 태반, 혈액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이러한 이제 시기가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분만 과정을 갖다 나타낸 그러한 이제 것이고요. 요 과정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으로 봤을 때 사진으로 이렇게 태아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태반까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태반의 양이 엄청나죠? 그쵸? 커다란 대야에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태반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강한 아기가 이렇게 출산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마찬가지로 덴마크의 유아 성교육서에서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제일 처음에 이제 엄마 품에 안겨주죠. 이러한 행복한 모습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깜짝 놀랄 그런 이제 뉴스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러한 배 아파서 낳고 이러한 과정을 인공으로 어떻게 자궁을 만들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연구가 지속이 되고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접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인공 자궁을 통한 아이의 출산 그런 내용을 갖다가 보시겠습니다. Highly equipped labs. Each state-of-the-art lab can accommodate up to 400 growth pods or artificial wombs. A single building can incubate up to 30,000 lab-grown babies per year. Of your baby through a wide range of over 300 genes. By genetically engineering a set of genes, the Elite package allows you to customize your baby's eye color, hair color, skin tone, physical strength, height, and level of intelligence. It also allows you to fix any inherited sensors that can monitor your baby's vital signs, including heartbeat, temperature, blood pressure, breathing rate, and oxygen saturation.
네, 우리는 AI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과연 초거대 인공자궁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은요, 임신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임신이란 난소에서 배란된 성숙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또 그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여 태아로 발육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자, 임신 진행 과정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는 첫 번째, 임신의 징후가 월경 중단, 유방의 변화, 복부 팽만, 태동 인식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임신의 진단은 호르몬 검사 또는 질식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임신 기간은 유산, 조산, 만삭, 그리고 지연 임신과 같은 그런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분만 예정일은 최종 월경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햇수로는 1년을 더하고 달수로는 3을 빼고 석 달을 빼고 그리고 날짜는 거기에다가 다시 7일을 더하는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분만 과정은 1기, 2기, 3기로 1기는 자궁이 확대, 경관이 열리면서 자궁이 확대되고 2기는 태아가 질을 통과하고 3기는 태방과 혈액이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되는 그런 형태라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었던 이러한 내용들은 참고 자료 앞에서도 소개를 드렸었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참고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자료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차 강의는 4강으로 보조 생식과 윤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조 생식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다 갖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그러한 난임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의료기술, 의학적인 그러한 보조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임신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보조생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 또 윤리적인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